안녕하세요, 은지쌤입니다. 오늘은 은지쌤과 살펴보는 교수학습 지도안이라는 주제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교수학습 지도안은 우리가 수업을 할 때 꼭 필요하지만 어떻게 짜야 하는지, 뭘 넣어야 되는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 같이 보시면서 교수학습 지도안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수학습 지도안이라고 하면 뭘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교수학습 지도안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수학습 지도안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런 루트로 이런 내용으로 아이들과 이런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구나를 볼 수 있는 자료여야 하고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가르치는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 일부 선생님들 중에는 나는 교수학습 지도안 이런 거 다 내 머릿속에 있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교수학습 지도안을 짜는 것만으로도 또 수업 준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아이들하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도입을 하고 수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말하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작성을 하신다면 수업을 하실 때 아이들하고 더 재밌게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아래 5가지입니다. 교과의 목표, 단원 지도 계획, 그다음 본시 학습 지도 계획, 그리고 활동지 및 수업 자료, 평가 자료 이렇게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과의 목표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 교과의 목표는 초등 과정에서는 어디에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에 있는 생활중국어에 나오는 교과의 목표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너무 맨땅에 헤딩을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뭔가 이렇게 기댈 때가 조금 있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생활 외국어의 목표는 바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적인 의사소통 표현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이유가 중국어로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초적인 표현을 이해하게 하고 이걸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수업을 지도를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외국 문화의 이해를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해당 문화에 대한 배려심, 존중의 자세를 확립한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말에도 중국말에도 영어에도 모두 문화 부분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적인 부분이 없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단순하게 너 밥 먹었니? 너 영화 볼래? 이런 말만 잘하게 하는 아이가 아니라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그들의 문화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선생님들이 하셔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초등학생, 중학생, 유아를 지도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중국어를 대하는 자세, 선생님이 중국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요. 전 사실 중국어 선생님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게 저희 엄마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중국에 갔다 왔는데 이제 저랑 저희 팀에서 가는 중국 연수에 저희 엄마도 같이 저희 아이 때문에 같이 갔었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하나같이 전부 다 중국에 와서 살고 싶어요. 중국 너무 좋아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특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단순히 중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중국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이런 마음이 아이들도 중국은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나라야. 중국어? 나도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주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우리가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나 자료를 통해서 해당 국의 정보를 선별해서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자료가 옳은 자료인지, 이런 자료는 정말 가짜 뉴스인지 이런 걸 선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내용 체계를 보시면 이것도 역시 생활중국어에 나온 내용 체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언어적 내용과 문화적 내용 큰 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핵심 요소는 5가지가 보통 포함이 됩니다. 발음, 다음 어휘, 문법, 의사소통 표현, 문화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저 표준 발음과 한어명음을 익혀야 하고 그다음 한자도 익혀야겠죠. 그리고 어휘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초적인 어휘들, 그리고 중국어의 어순이 어떤지, 이 어휘에 특별한 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뭐 사교의 표현, 감정 표현, 뭐 이런 다양한 의사소통 표현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 부분에서 문화적인 부분을 살펴보시면 중국 개관, 언어 문화, 생활 문화, 예술 문화, 전통 문화, 뭐 이 외에도 특별한 인물, 그다음 특별한 장소, 중국의 자연, 그다음 요즘은 우주 이런 것도 문화 부분에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능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발음 듣고 변별하기, 발음 듣고 의미 파악하기, 따라 말하기, 질문에 대답하기, 상황에 맞게 말하기, 정확하게 소리내어 읽기, 읽고 의미를 파악하기, 발음 듣고 받아쓰기, 그다음 정보 채워 넣기, 간단한 문장 쓰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능적 부분에서 학습을 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으로 한번 짜볼까 하다가 발음편으로, 하오빵 발음편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거든요. 하오빵 발음편에 보시면 목차에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이 나와 있어요. 보통 발음, 단어, 문장의 구조로 해서 발음에서는 뭘 배우고 여기 나온 단어는 어떤 거고요. 그 다음 문장은 이런 걸 배워요. 이런 게 목차에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책을 보시면서 이번 과에서 배워야 할 내용은 이런 거구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하오빵 발음편을 가지고 아까 그 내용적 측면, 언어적 내용적 측면에서 언어적 내용과 문화적 내용을 분리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발음편에서는요, 발음 및 문자 부분에서는 표준 발음과 한어명음 학습하고요. 그다음 우리 책에는 간화자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조금씩 보여주시면서 눈으로 익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표현에 필요한 어휘들. 뭐 저희 책에서는 가족, 숫자, 과일, 동물, 운동, 국가, 교통수단, 장소 이런 게 나오고요. 그다음 뭐 초급이고 발음편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법 부분은 없지만 중국어의 기본 어순이나 기본 어휘의 용법 이런 거 정도 학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표현에서는 감정 표현에 해당하는 나는 엄마를 사랑해, 난 팬더를 좋아해. 그다음 나의 의사 표현에 해당하는 나는 사과를 먹을래, 나는 야구할 수 있어, 나 학교 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정보 전달에 해당하는 나는 8살이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기차는 여기 있어. 이런 내용들이 교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발음 듣고 성조 변발하기, 발음 듣고 의미 파악하기, 발음 듣고 따라 말하기, 그리고 저희는 그림을 보고 상황에 맞게 말하기, 정확하게 소리내어 발음하기, 그림 보고 정보 채워 넣기, 간단한 문장 말하기, 간단한 문장을 한어병음으로 쓰기, 이런 부분을 언어적 내용으로 학습을 할 수 있고요. 문화적 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중국 개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 양귀비가 좋아하던 과일,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물, 중국 사람들이 잘하는 운동 종목,
그다음에 중국의 외래어 표현 방법, 교통수단, 관광지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책을 사용하실 때 선생님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아, 이 교재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구나를 그쵸? 요 페이지 두 페이지만 딱 봐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아, 이런 내용으로 지도를 해야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 생각에 그동안 교재를 받으셨을 때, 교재를 구매하셨거나 교재를 이제 수업을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을 정리해 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한 권씩 정리를 해보시면 선생님이 아, 하옥병 발음편 6에 뭐가 있었지? 를 책을 뒤져보지 않아도 하옥방 어린이 중국어 6권에 뭐가 있었지? 5권에 뭐가 있었지? 이런 거를 책별로 싹 정리를 해두시면 아, 여기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구나. 이걸 바로 딱 캐치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단원 지도 계획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단원의 개관이 있어야겠죠. 이게 왜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 단일 수준의 목표로 학생들이 여기서 어떤 걸 성취해야 하는지 이런 목표를 미리 설정해 두시면 좋은데 뭐 우리가 아까 목차에 나와 있던 그쵸? 발음, 단어, 문장 이걸 확실하게 익히는 게 이번 과의 목표가 보통 되겠죠. 그리고 이 책 한 과를 몇 차시에 나눠서 학습을 할 건지 차시를 또 나눠 주셔야 하고요. 차시를 나눈 다음에 이제 본시를 구성을 할 때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 볼 건지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시는데 이때 중요한 건 교사의 생각이나 의도가 잘 드러나야 해요. 어떤 활동을 할 건데 이걸 왜 하는지 그냥 재밌어서요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런 활동지를 사용합니다. 이런 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교재를 한 과를 이렇게 쫙 펼쳐봤거든요. 자,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새로 배울 내용과 함께 문화가 살짝 나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는 성조를 배우고 경성까지 그다음 어휘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연습, 발음 연습해서 앞에서 배웠던 성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래를 불러서 복습을 하고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지 확인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어휘를 사용한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어휘만 가지고는 뭘 말할 수 없어요.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야 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연습 문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선생님 나름대로 이걸 몇 차시로 나눌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저 한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1차시 여기를 뭐 2차시 다음 여기까지 3차시 여기로 4차시 이렇게 4차시로 수업을 해야겠다 하실 수도 있고 나는 첫 번째 시간에 여기까지 배우고 두 번째 시간에 여기까지 해서 2시간에 끝내겠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선생님들 나름대로 계획을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시간이 다르잖아요. 뭐 어떤 데는 40분 동안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80분 동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취 기준을 한번 넣어봤는데 이 성취 기준은 역시 중학교에 나오는 기준이거든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랑 비슷한 성취 기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기에 4가지가 있고 말하기에도 4가지가 있고요. 다음 읽기에도 4가지, 3가지, 쓰기 3가지, 문화 3가지 이렇게 대부분 보시면 낱말이나 간단한 문장을 듣고 쓴다, 읽는다, 말한다,
듣고 변별한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급 수준의 아이들을 지도할 때 이런 성취 목표를 기억하고 계시면 아이들한테 학습을 이제 아이들과 수업을 하실 때에도 아, 그래,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시 학습 계획을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요. 단원과 관련 성취 기준, 그다음 학습 목표를 집어넣고요. 실제적인 지도한 부분에서는 도입, 전개, 정리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 도입은 5분에서 10분 정도로 주의 집중, 사전학습 점검, 동기유발 이런 거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전개 부분에서 실제 수업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정리 부분에서는요. 이 전체적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이해되도록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 중요 내용 정리, 그다음 학습 과제 제시 같은 걸로 이해를 얼마나 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어휘 부분으로 한번 짜봤는데 같이 보실게요. 어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찌아른, 그죠? 찌아른. 단어는 찌아른이고요. 성취 기준은 관련 성취 기준은 앞에 있는 그 성취 기준을 보고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발음을 듣고 성모, 음모, 성조를 변별한다. 낱말이나 어구를 듣고 의미를 파악한다. 말하기 부분에서는 낱말이나 간단한 문장을 듣고 따라 말한다. 읽기는 한어병음이나 한자로 표기된 낱말이나 간단한 문장을 소리내서 읽는다. 그다음 쓰기 부분에서는 낱말이나 간단한 문장을 듣고 한어병음이나 한자로 쓴다. 이게 이제 관련된 성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학습 목표는 가족과 관련된 어휘 익히기로 짜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입 부분에서 뭘 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도입 부분은 5분에서 10분 정도로 주의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출석 체크, 출석 부르기 이런 거 하시면 되고요. 그럼 간단한 일상에 대한 질문 하셔도 좋습니다. 뭐 날씨가 좋네, 날씨가 춥다, 뭐 이런 이야기 좋고요. 다음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 같은 것도 좋아요. 아이스 브레이킹이 얼음을 깨는 활동이니까 이 약간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활동, 아이들하고 친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교류를 하는 활동 이런 거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준비된 영상이 있으면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앞차시에서 우리가 성조를 학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조와 관련된 간단한 퀴즈를 풀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시는 것도 좋고요. 선생님이 발음하는 성조로 뭐 몸으로 표현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몸을 움직여주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활동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 배울 교재의 내용 그림을 보면서 가족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혹시 준비된 영상이 있으시면 영상 같은 거 보여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걸 이제 작성을 하실 때 간단한 일상 질문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간단한 일상 질문 다음에 뭐 나는 어렸을 때 뭘 좋아했어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있죠. 오늘 날씨에 관한 이야기하기 뭐 그런 거 쓰시고 그다음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수업을 딱 갔는데 거기 이제 학습 지도안을 딱 봤는데 간단한 일상 질문 이렇게 돼 있을 때 뭐하지? 뭐하지? 일상 질문? 뭐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 이거 질문할 거야. 이렇게 딱 정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개 단계에서 보시면 자료를 제시하고 이제 실제로 수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듣기 부분과 이제 우리가 단어 학습 부분을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듣기 하실 때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쓰게 돼요. 쉐도잉 하죠.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자. 선생님하고 똑같은 속도로 읽어보자. mp3 틀어놓고 듣고 음원을 듣고 읽어보자 하실 때 소리 내서 읽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냥 무작정 한 명씩 따라 읽어봐라 막 이렇게 하면 조금 처음이라 부끄럽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소리 내서 읽는, 그러면서 선생님은 이제 순회를 하시면서 잘 하고 있는지, 소리를 잘 내고 있는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딕테이션 같은 경우는 원래 듣고 쓰는 거잖아요. 받아쓰기. 근데 우리가 아직 아이들이 한어병은 배우진 않았어요. 성조만 배웠어요. 이런 단계에서는 발음 나는 대로 써보세요 하기 힘드니까 성조만 표시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한번 써보게 하고 싶은데 잘 듣고 있는지 잘 들리는지 하시면, 아직 한어병은 모르니까 한글로 지혜지혜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혜지혜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혜지혜라고 쓰고, 얘는 성조 표시는 3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그냥 표시하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마 하면 마마니까 마마 쓰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해서 잘 듣고 있는지, 발음을 정확하게 듣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 단어의 의미를 교사의 설명과 함께 아이들의 소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미를 이해하게 하는 거죠. 뭐 마마는 엄마야, 나이나이는 할머니야, 빠바는 아빠야, 띠디는 동생이야. 이렇게 줄줄줄줄줄줄줄 말하면 쉽게 기억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걸 잘 이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방법 중에 그런 거 있죠. 할아버지가 부르시면 예 대답해야 돼서 할아버지는 예예야 라든지,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단어의 의미를 이해시키시면 좋고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통 동사나 형용사 같은 걸 학습을 하실 때는요, 한 가지 의미만 이야기해 주지 마시고 이 한 가지 의미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의미를 아이들하고 소통을 거치면서 확장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따 있죠. 따는 원래 우리가 얘는 치다인데 야구나 농구 같이 손으로 하는 운동에서 처음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얘는 때리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때리다. 그러면 여기서 확장을 해서 나온 의미가 운동에서 공을 때리다. 야구도 공을 때려야지 경기가 되고, 배구도 공을 때려야지 경기가 되니까 이렇게 손으로 때리는 애는 이런 운동을 하다야를 이야기를 한 후에, 또 때려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 를 이야기해 보시면 좋죠. 뭐가 있을까요? 때려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 사람 때리는 거 말고, 그쵸? 전화 걸 때, 따电话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쵸? 우리가 아주 옛날에는 전화가 버튼을 누르는 구조거나, 뭐 이렇게 옛날 전화기는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돌리는 구조였는데, 지금 스마트폰이라서 너무 설명하기 좋아요. 스마트폰은 정말 핸드폰을 이렇게 딱딱딱딱 때리면 전화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딱딱딱딱 때렸어. 그러면 전화가 걸렸어. 다电话 전화를 걸다. 이런 식으로 확장된 의미를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지도안을 쓰실 때 이런 내용까지 다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몇 가지 예시를 찾아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이걸 유추해서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연결을 해야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갑자기 생각나는 거 없이 그냥 우리 다 준비되어 있는데 마치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 선생님은 머릿속에 막 엄청난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정리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두로 하시던지 아니면 학습지를 준비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거 하시면 좋고요.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업할 때 판서를 하잖아요. 그렇죠? 판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걸 지우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지울 테니까 지우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읽게 시키는 거죠. 아이들이 마마라고 읽으면 마마를 지워요. 빠까지 지웠네요, 제가. 그 다음에 빠바 읽으면 빠바를 지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이들이 마무리되는 느낌도 있으면서 내가 오늘 잘했다, 나 잘했다, 나 되게 잘 기억하고 있다, 시간 잘 보냈네 하면서 다음 수업에도 또 다음 시간 또 뭘 할까 재밌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간 전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입이나 정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도입에서 아이들이 호응이 없으면 오늘 수업은 망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을 만큼 도입이 중요하고요. 정리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 수업은 그쵸, 우리 톱니바퀴처럼 탁탁탁 잘 맞아야 되기도 하지만 한 개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리 부분에서 재밌게 싹 마치고 나면 다음 시간의 기대 때문에 다음 도입에서 지난번에 재밌었어, 오늘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정리를 했는데 아이들이 하나도 기억 못하면 지겨워, 다음 시간에 더 떨어지겠죠. 도입에 될 그 동기부여가 더 떨어지니까 정리 부분과 도입 부분이 선생님들이 특별히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개 부분이야 선생님들이 워낙 다 참 준비를 잘 하실 테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간 약한 부분인 도입이나 정리 부분에서 이 수업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학습지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런 다양한 학습지들을 준비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왼쪽에 보이는 학습지는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단어와 한어병음의 선으로 이어보세요. 그래서 그쵸? 예. 아이고. 선을 못 긋네요, 제가. 자, 예. 진짜 못 긋네요. 마마. 이렇게 선긋기 활동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가족 이름 위에 성조를 표시하세요 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우리 처음에 딕테이션 같은 거 할 때 지에 메이 이렇게 표기하는 활동 하실 수 있고요. 나는 한어병음만 하기는 싫고 한자도 좀 가르쳐 주고 싶다 하시면 요 발음에 해당하는 한자를 찾아서 잘라 붙이세요도 좋고 보고 쓰세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괜찮아요. 이거 보시면 잘 캐치하셨나요? 뭔가 가족의 아빠 옷 색깔, 할머니 옷 색깔, 엄마는 머리 색깔, 예예는 머리 색깔, 그쵸? 메이메이도 머리 색깔, 띠디는 옷 색깔, 거거도 머리 색깔, 지에지에는 옷 색깔. 이렇게 제가 나름의 힌트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두었어요. 이렇게 힌트가 있으면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겠죠? 그쵸? 그리고 좀 더 유아인 아이들에게는 이거 보면서 한자를 좀 눈으로 익히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활동지를 준비하셔가지고 미술활동 같은 거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로 이제 활동을 하시고 그다음 평가도 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은 지도안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책을 꺼내셔서 한과
한 차씩이라도 지도안을 짜보시면 선생님들이 앞으로 수업을 준비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재미있는 유익한 재미는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유익한 영상으로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오랜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再见!